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일본 위스키 양대 산맥인 산토리와 니카 위스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일본의 초신성 증류소들 알려드릴게요. 이번 컨텐츠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김대영 작가님의 일본 위스키 100년의 여행. 요거 읽고 나니까 제가 일본 위스키를 진짜 많이 몰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정리도 할 겸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할게요. 일본 위스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혹은 단어 바로 산토리입니다. 이 산토리는 다양한 증류소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증류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야마자키 증류소가 산토리 소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쿠슈도 산토리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인 위스키를 생산하는 치타 증류소까지 산토리 산하의 증류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마자키 증류소입니다. 1923년도에 토리 신지로와 타케츠루 마사타카 이 두 명이 모여서 만든 증류소가 바로 이 야마자키 증류소입니다. 일본 위스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년에 롯데타워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도 했었습니다. 야마자키 위스키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바디감 있는 위스키를 만들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야마자키 위스키가 인기 진짜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야마자키 12년만 해도 요즘에 30만원은 줘야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웃돈을 줘도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야마자키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 보다 보니까 이 야마자키 12년 가짜도 돌고 있더라고요. 이 구분법도 막 쇼츠 영상으로 돌고 있던데, 와, 이게 가짜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있고 돈이 된다는 거겠죠. 이 야마자키 증류소는 교토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사카 여행 가시면 이 야마자키 증류소 투어도 신청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신청하는 게 빡세요. 거의 한두 달 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당일날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야마자키 증류소에서 생산하는 라인업은 일단 DR이 있고요. 디스틸러리 리저브, 그리고 12년, 18년, 25년을 생산을 하는데 사실 뭐 시중에서는 거의 못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가도 없으니까. 12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30만원 전후로 좀 거래되는 것 같고, 18년은 200만원대, 그리고 25년은 거의 1000만원대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 위스키 가격이란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박열에는 야마자키 DR이랑 야마자키 12년 있는데, DR은 좀 남았고 12년은 없어요. 다 떨어진 다음에 주문을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전설의 포켓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본 여행하다가 이 야마자키 보시면은 한 병 정도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구하려면 진짜 힘들고 비싸니까. 자, 산토리의 두 번째 증류소는 바로 하쿠슈입니다. 하쿠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쿠슈 병은 일단 이 초록병, 되게 산뜻하고 상쾌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1973년도에 만들어졌고, 증류소는 야마나시현 근처에 위치해 있고, 야마자키보다는 좀 더 산뜻하고 상쾌한 그런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하쿠슈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역시나 또 신청이 힘들어요. 하쿠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요 DR이랑 12년, 그리고 18년, 25년 이렇게 싱글몰트가 있는데 뭐 거의 못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DR 같은 경우는 10만원 후반 정도인 것 같고, 12년은 30만원대, 18년도 100만원, 그리고 25년도 6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역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5년은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전설의 포켓몬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DR이랑 12년은 가끔 보이는 것 같고, 역시나 보인다면 사두면 좋겠죠. 그 다음 산토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증류소가 바로 치타 증류소입니다. 이 치타 증류소 같은 경우는 몰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레인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입니다. 여러가지 타입의 그레인 위스키를 생산을 하고 있고, 요 치타에서 생산하는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있습니다. 라벨 보시면 치타 싱글 그레인 재패니즈 위스키라고 쓰여 있고요. 하이볼용으로 일본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볼로 많이 이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굳이 왜 증류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이유는 일본의 위스키 문화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증류소끼리 위스키 원액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을 하면서 새로운 뭐 블렌딩 위스키도 만들고 이런 원주 교환 문화가 있는데, 일본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위스키 원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굳이 야마자키, 하쿠슈, 그리고 치타 증류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김대영 작가님 책에 보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산토리가 만드는 다양한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산토리 가쿠빈 너무 유명하죠. 국민 하이볼 위스키로 진짜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프리미엄 블렌디드 위스키는 바로 이 히비키가 있습니다. 산토리가 가지고 있는 증류소에서 생산된 원액들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히비키 하모니부터 해서 12년, 17년, 21년, 30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 이 히비키 하모니도 구하기 힘든데 12년, 17년, 21년은 어디서 구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산토리 위스키는 바로 산토리 월드 위스키 아오예요. AO라고 써있는데 산토리가 가지고 있는 증류소가 여러 나라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진빔이랑 메이커스 마크가 있고요. 캐나다에는 캐네디언 클럽이랑 엘버타라는 증류소가 있는 것 같고, 스코틀랜드에는 라프로이 보모어, 오켄토션, 글렌기어리, 그 다음에 아드모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도 있어요. 킬베건, 쿨리 이런 다양한 증류소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위스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토리 월드 위스키 AO예요. 보통 AO 이렇게 부르는데 총 7종의 원액이 들어가고요. 아드모어, 글렌기어리, 쿨리, 진빔, 엘버타, 야마자키, 하쿠슈 총 7개의 원액이 들어가고 5개 나라의 원액이 들어가서 블렌딩이 되는 위스키입니다.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실 때 요 아오 사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산토리 위스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니카입니다. 니카는 산토리에서 일하던 타케츠루가 독립하면서 만든 위스키 회사입니다. 니카가 가지고 있는 증류소는 요이치랑 미야기쿄 이렇게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히비키나 야마자키는 들어봤어도 뭐 요이치나 미야기쿄는 조금 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요이치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홋카이도에 위치해 있고요. 1936년에 타케츠루가 독립하면서 세운 증류소입니다. 타케츠루가 홋카이도를 갔는데 뭔가 마치 캠벨타운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기에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요이치 증류소의 독특한 점은 증류할 때 1차 증류죠. 초류를 증류할 때 석탄 직접 가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거의 고전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직접 가열 방식을 사용을 하면 좀 묵직한 위스키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증류기 모양 자체도 이 라인 암도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서 묵직하고 바디감 있는, 그리고 살짝 피트감 있는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이치 증류소도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시면은 신청하셔서 둘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요이치 10년 같은 경우는 20만원대, 그리고 12년은 40만원 정도, 그리고 15년은 6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요이치 그란데가 있는데 요거는 좀 피트감을 좀 더 강조한 위스키고 10만원 전후로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점에 보이시면 요 요이치 그란데 한 병 정도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카의 두 번째 증류소인 미야기쿄는 센다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196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요이치랑 조금 반대 느낌의 위스키를 만들고 있고, 이 니카도 다채로운 위스키 원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야기쿄에서는 증류 방식도 스팀 가열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라인 암도 이렇게 위로 생겼고 증류기 모양도 환류가 많이 일어나는 이렇게 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좀 더 가볍고 과일향이 나는 깔끔한 느낌의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야기쿄 증류소에는 코페이 연속식 증류기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레인 위스키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재료를 보리로만 만들면 이제 연속식 증류를 이용한 몰트 위스키가 되는데 다른 연속식 증류 방식 대비 맛과 향이 좀 풍부한 편이라서 단독으로도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게 바로 니카 코페이 몰트 위스키예요. 제가 작년에 오사카 여행 갔을 때 거의 한 몇 년이지? 거의 6, 70년 된 바 가서 추천을 받은 위스키가 요거였거든요. 되게 향이 풍부하고 달콤하고 그 몰트 향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커피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미야기쿄도 면세점에서만 판매하는 그란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미야기쿄 그란데도 면세점에서 보이시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니카에는 요이치와 미야기쿄 증류소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원액을 가지고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겠죠. 산토리에는 산토리 가쿠빈이 있다면 니카에는 블랙 니카라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고요. 하이볼용으로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산토리에 히비키가 있다면 이 니카에는 슈퍼 니카가 있습니다. 이 슈퍼 니카 같은 경우는 좀 더 히트하고 스모키한 느낌을 강조한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립자인 타케츠루를 기념한 위스키도 있는데 요이치와 미야기쿄 몰
몰트 위스키를 블렌딩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 타케츠루라는 위스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이치와 미야기쿠 증류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위스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츠루라는 위스키고, 츠루가 학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스고요. 약간 멜론 맛과 스모키한 느낌의 위스키고, 위스키 투어를 만약에 가시면은 요거 한 병 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산토리랑 니카, 일본 위스키를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다양한 위스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스 증류소가 있는데 요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마르스 신슈 증류소, 그리고 가고시마 지방의 마르스 추누키 증류소, 이렇게 두 개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와이라는 블렌디드 위스키와 코스모라는 블렌디드 위스키, 그리고 코마카타케라는 싱글 몰트, 그리고 추누키 싱글 몰트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약 없이 투어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근처로 여행을 가신다면 마르스 증류소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지산 기슭에 이 기린 맥주 브랜드 알죠? 기린이랑 시그램, 그리고 그 시바스 리갈로 유명한 시바스 브라더스가 모여가지고 만든 후지고 템바 증류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후지라는 위스키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이 크래프트 증류소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치치부 증류소가 있고, 우리 작가님 책을 보시면 거의 80몇 개 증류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일본 위스키가 요즘에 핫하긴 한가 봐요. 이렇게 다채로운 위스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증류소가 곧 있으면 100개를 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2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위스키 거품이 좀 빠지고 히비키, 야마자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위스키들이 좀 수입이 됐으면 좋겠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도 쓰리 소사이어티스나 김창수 위스키를 시작으로 해서 좀 다채로운, 좀 야물딱진 위스키 증류소들이 세워져서 다채롭고 좀 저렴하게 위스키들이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101년째가 되는 일본 위스키의 역사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책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 읽잖아요. 일본 여행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스키 증류소 위치들을 막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지역이 어디냐면 후쿠오카 가려고요. 후쿠오카에도 위스키 증류소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쯤에 후쿠오카 가서 바 투어도 하고 위스키 증류소 투어도 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위스키를 대표하는 산토리와 니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기타 다른 위스키도 언급을 했는데 진짜 일본 위스키 다채롭고 아직은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공부하고 정리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